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오늘 그 추천 물건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서울에서는 항상 이 추천 물건 강의를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한 번 하고 오후 3시에 하는데 똑같은 강의를 두 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전 11시에 오셔도 되고 오후 3시에 오셔도 되니까 편안한 시간에 오시도록 하고, 그 오후 3시에는 그 지금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같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시에는 라이브로 찍지 않고 그냥 강의만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둘째 넷째 월요일이 아니라 둘째 넷째 토요일이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 번째 다섯 번째일 수도 있고 같이 두 번째일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는 오후 3시에 한 번 하고 저녁 7시에 한 번 하고 해서 똑같은 강의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시간 동영상을 하고 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월요일날 다시 올리거든요. 올려서 한 일주일 정도는 두기 때문에 실시간에 바로 듣지 못하시더라도 일주일 내로 다시 들어가게끔 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재수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 3분의 1 지분 건물 전체 해가지고 경매가 나와서 2억 2,900에 시작이 돼서 지금 1억 1,20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필지가 547번지가 있고 547-1번지가 있는데 547-1번지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농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익을 올리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샀으면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겨야 되는데, 공인중개사한테 맡길 때 내가 토지 3분의 1을 사고 3분의 2는 내 게 아니고 건물과 토지 3분의 1만 내 겁니다,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 팔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토지의 3분의 2를 내 걸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를 내 걸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3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우리한테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도 가져올 수 있어야지 된다 보니까 협상을 해보시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안 준다고 할 때는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협상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즉 따지면 제가 특수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특수경매예요. 내가 그냥 사서 그냥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 수 있는 거는 일반 경매고, 내가 낙찰 받은 다음에 뭔가를 좀 서류로 정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것은 특수경매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건물은 전체고 토지 지분으로 낙찰 받았을 때는 나머지 토지를 어떤다? 가져와서 정리를 해갖고 제3자한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 지분 3분의 2를 가져와야지 되고, 가져올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가져오려고 갔더니 협상이 안 되고 안 준다고 할 때는 강제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는 쪽이 있고 건물이 없는 쪽은 그 147-1 전입니다. 보게끔 되면은 그 이렇게 여기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집이 대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도로와 이 전이 높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현장 타서 가봤더니 차이가 나서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이 밭에서 보면 이 건물이 2층입니다. 여기 보면 집이 뭐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거는 밭 쪽에서 본 겁니다. 밭에서 봤을 때 이렇게 2층이고 저쪽 도로에서 보면 이게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밭 쪽에서 이렇게 가서 밭에 도로 쪽에서 이렇게 가게끔 되면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이쪽으로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낙찰을 받은 다음에 3분의 2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얼마큼 싸게 3분의 2 지분을 가져오느냐가 마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9 타경 8308 해갖고 대지만 매각인데 제주도 서귀포시 성상읍 고성리에 있는 것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 대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지목은 대지구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현황은 이렇게 이 감귤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주도에서는 우리가 땅을 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진입도로도 봐야 되고 배수로도 봐야 되지만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주도는 자기 마음대로 우물을 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있고 배수로도 있는데 수도 끌어오는 것을 1km 끌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성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땅을 투자할 때도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이미 맞은편에 집이 있죠. 이게 맞은편에 이런 식의 집이 있다는 뜻은 여기 앞까지 수도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무리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특수 물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면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 타경 106705 했는데 이거 제가 이게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쯤에 제가 추천 물건을 결과를 해서 다 정리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물건이 진행이 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이 됐더라고요.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취하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을 못 들어가도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이것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나머지를 내가 가져오든지 제가 마저 사갖고 와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도 되고 아니면은 현재 지분권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협상으로 팔고 빠져나와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 상관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둘 다 안 될 수도 있죠. 둘 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하게끔 됐을 때는 동대문구 회기동에 여기 양쪽 도로변에 옆에 있는 이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80%까지 떨어졌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가 경매가 나온다면 낙찰을 받아갈 겁니다. 그럼 우린 지금 64%의 선에서 낙찰을 받고 80%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배당으로 받아와도 이득이 생기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이득이 많이 생기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있는 거주자한테 내 지분을 팔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현 거주자가 그런 걸 살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나머지 마저 사오는 겁니다. 근데 팔지도 않겠다, 사지도 않겠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토지 건물 13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박태환이라는 분이 지분으로 나온 걸 1차 지분으로 받고 2차 지분으로 받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지료 청구를 해서 그 지료를 가지고 그분의 또 지분을 경매로 집어넣고 본인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보면은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죠. 여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8월 4일 날 했지 않습니까? 8월 4일 날 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그 7월 27일 날 신청을 해놓고 8월 4일 날 신청했으니까 10월 12일 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실효된 걸로 봤는데 우리 누군가가 이것을 전화를 걸었더니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실효된 걸로 보지 않고 공자우선 매수를 받아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그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미 전문가가 들어가서 두 번을 요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그 전문가하고 대적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신청했는데 써먹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실효가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것인데 거기선 그거를 하지 않겠다. 그 법원에서 그거를 하지 않겠다.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것도 없고 이미 이것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전부 다 싸게 지분으로 갖고 오고 지분으로 갖고 오고 나머지 지분도 신청해서 어떻게 한다? 지료 신청해서 또 가져오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뭐 싸면서 이겨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싸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싸면서 이길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게. 우리는 그냥 그거 피해서 그분이 하는 거 그분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우리 다른 것도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했었는데 우리 들어가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9분의 2 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다가 내 지분을 팔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머지 지분을 내가 다 사서 제3자한테 파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렇게 있죠. 4명이 있죠.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는데 3명은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식으로 계약한 전입자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세입자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자기가 진짜로 세입자라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을 수가 높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낙찰을 받았을 때에 대항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9분의 2 지분을 낙찰을 받은 건데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알고 보면 낙찰 받아서 잔금을 내면은 이 집에 가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9분의 2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하고 먼저 사람 거를 내가 9분의 1을 샀으니까 나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니까 먼저 썼던 계약서대로 그대로 인정해서 다시 9분의 1은 내 이름으로 다시 써야 되니까 계약서 내보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내놓으면은 진짜 얼마에 계약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9분의 2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00만 원 보증금에 뭐 10만 원을 내기로 했다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만 원 보증금에 9분의 2는 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앞으로 월세도 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면 그거는 뭐냐면 상대편이 진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대항력만 있는 전입자인지를 일단 먼저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상대편 거주자 있는 주인이 우리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런 거 따져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만약에 중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전부 다 팔아서 나누겠다든지 뭘 해주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입자를 알아내야 되다 보니까 그 세입자를 알아내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9분의 2 지분권자니까 나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 하게끔 되면 다 자연히 밝혀지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고객님, 그러면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차를? 그런 본인이 알아내고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안 알아도 내도 나의 권한은 변함없이 9분의 1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낙찰 금액이 틀려지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제 해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시 한림급 해갖고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4분의 1 토지 지분 매각이죠. 이것은 2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내가 4분의 1 지분으로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현재 있는 건물 주인한테 팔고 빠져나오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분권자들이나 건물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현재 있는 건물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건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하고 난 후에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건물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머지 토지 지분인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그때 가서 서로 협상을 해서 가져오든지 주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이거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1년 정도 걸릴 때 마진이 어느 정도쯤 생기는데 이런 걸 판단하시고 입찰 가격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물이 있으면은 법정 상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빨래가 이렇게 널려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분권자 중에 누구가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7번째 물건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원령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로 된 이유는 감정평가사가 현존하는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은 건물은 매각 제외로 하고 토지만 매각을 해라 해갖고 토지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아까의 물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그 주인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해라, 지료 내놔라, 그 다음에 다 분할해서 나누자고 했으면은 그 다 분할하고 나누자고 하는 것은 그 분할해서 나누면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거주자나 건물 주인이나 다른 지분권자와 협상을 하기 위한 압력을 주는 것이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물건이 한번 나왔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거 보면 변경이 됐다가 다시 나온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다른 지분권자가 너무 적게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땐 그 사람이 더 그 납찰자한테 우리가 좀 배운 대로 그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거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분권자로 보게끔 되면 이게 얼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100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의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 달라는 권리를 하면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게끔 되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그러기 싫으니까 알았어 너 얼마 줘? 감정가 내려줘. 알았어 그럼 감정가 줄 테니까 돈을 나한테 줘. 이렇게 꼭 협상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써먹는 것이지 건물 허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슨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대편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압력을 그런 식으로 주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두 번째 물건은 여기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배가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보면. 정당 보니까 아까 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우리가 갖고 바닷가 옆에 가깝기 때문에 감정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는 보면. 저는 이게 형식적 경매로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세 번이나 가봤어요.
제주도에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갔어요. 그렇죠? 딸이 살아서 세 번이나 갔어요. 올해가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 우리 한번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달서부터 제주도 경매 물건만 골라갖고 제주도 경매 물건 투어 해갖고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 타고 가서 저녁으로 회 한 접시 맛있게 먹고 토요일 날 그 현장 답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까지 다 결정을 하고 나는 살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일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오고 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루 더 자고 월요일 날 입찰에 들어가고 월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관광 투어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제주도에 이제 같이 가서 새로운 집이든지 뭐든지 다 권리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해서 제주도가 어디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한다는 것을 그 한번 좀 그런 관광 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이 제주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주도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아니라 세계의 홍콩처럼 세계의 제주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끔 되면은 제주도의 땅값이 서울 땅값으로 어떤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제주도에 땅을 투자해 놓는 걸 저는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박 팔아서 돈을 벌자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것이 있으면 사두자 하는 그런 투어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같이 가서 제주도에 가서 경매로 나온 물건을 보기도 하고 또 일반 물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보기도 하고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농지가 7필지고 대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건물은 매각 취소인데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옆에 농지에 조금 침범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 옆에가 조선소였거든요. 근데 이 조선소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문을 닫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쓰고 있던 이 땅이 지금 농지와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보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게 조선소죠. 여기 조선소지 않습니까? 조선소 옆에 있는 왼쪽에는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소에서 뜯던 땅이 이것이 감정가가 3억에서 지금 1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조선소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 가격이 감정 가격대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선소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3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사가지고 농지연금으로 신청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닷가하고 가깝고 이런 의미에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자 그러는데 꼭 이 소리 듣고도 가서 질르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이거는 농지연금으로 투자를 하고 농지연금으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조선소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비싼 가격에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선소에서 그 땅을 침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조선소에서 침범한 게 아니라 도로가 있고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조선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밭이야.
우리 경매물 걸 받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거 띄워달라고 그러면 농촌 집대 그러면 그거 문제 안 될까? 원상 복구시킨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9번째 물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해갖고 단독주택의 토지가 46.25평입니다. 2억 7,600에 시작해서 9,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골목길 우측에 있는 주택인데 상업지역이고 골목길 우측에 있기 때문에 좀 그 거주자 쪽에서 보면 조금 나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저희가 서초동 교대 이런 곳에 보면 옛날 택지가 경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집이 주택이 경매가 나왔을 때에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막다른 골목길로 이렇게 삐져서 들어가 있는 쪼가리 집이 나왔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그 옆에 땅과 합쳐가지고 들어간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골목 안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싼데 합쳐서 지으려면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이랑 골목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것만 보고서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조금 아까 추천한 농지가 3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농지 연금으로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감정가의 80% 정도를 연금으로 줘서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주택을 많이 하지 않고 농지를 많이 연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농지는 1억짜리가 5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주택은 1억짜리가 5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2억 7,600짜리가 9,4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서 팔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주택연금 신청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억 7천을 가지고 2억 5천으로 평가를 해서 연금 주는 거 아니에요.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뭐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감정가의 80%를 주는데 우리는 감정가의 50%에 살 수 있으니까 농지연금이 좋다 그러는데 주택도 감정가의 50% 살 수 있으면 그거 사서 주택연금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서 주택연금용으로 신청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비싸게 준다고 판다면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있지 않어요? 여기 요 땅이 이렇게 요게 세 필지하고 요 도로까지 합쳐서 집을 짓는 게 딱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지금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나중에 이 집 짓기에서는 이 앞에 가격과 뒤에 가격이 같이 집을 지면 똑같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전에 이런 것은 교대 앞에 서초동에 이런 곳에 한 10몇 년 전에 그런 빌딩이나 이런 거 짓기 전에 주택 있는 거 경매가 나온 건 다 이런 것만 판가격으로 떨어지고 이것만 사갖고 조금만 세워놓고 있다고 보면은 옆에서 빌라 짓는다 못 짓는다 어떻게 한다 협상이 오면 그때 그냥 더블 이상 받고 넘겨주고 팔았던 것이 한 10몇 년 전에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충청남도 아산시 도금면 시전리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토지만 매각인데 가서 보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 답사를 가본 결과 거주자는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이 지붕을 끼워놓고 도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이 비포장 도로로 들어가는 곳 쪽에 입구에 대문이 있고 포장 도로 쪽에 들어가는 쪽에는 대문이 없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집 동네에 있는 것의 맨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낙찰 받으시는 분은 가셔서 동네에 가셔서 옆집이나 이장님한테다가 여기 건물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내고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서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내 걸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제3자에게 팔고 빠져나오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파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그렇다는 얘기야 계획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대로 안 됐을 땐 얼른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낙찰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른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자고 제가 어떻게 한다? 다른 방법 대안을 제시를 해서 빨리빨리 팔고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뒤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도로는 포장이 된 도로고 이 앞에 이쪽 도로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뭐 아산시는 원래가 좀 좋은 동네고 아산이라는 곳에는 이제 그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곳이 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저렇게 저 도면 보면은 그게 남의 땅인데 보니까 그 통로가 개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항공사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길이 있잖아. 여기 이 뒤로 또 도로가 있어요. 근데 대문이 이쪽에 있는 거지. 대문만 이쪽에 있는 거예요. 대문이 이쪽에 있는 거고 실제로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이게 포장도로예요. 근데 이게 집을 제가 가서 봤더니 비어 있는데 그래도 그 폐가 정도 수준은 아니고 조금 수리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돼 있고 대문도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잠궈놨더라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어떻게 난 낙찰 받아서 건물을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겁니다. 요게 이제 비포장도로고 여기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장도로 쪽에서 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대문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612-118에서 근린주택 해갖고 5억 8천이 1억 9,9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거제시 능포동 그러면은 오포조선소 있는 근처의 동네입니다. 대우조선 있는 곳이죠. 그쪽에 있는 것이 나왔는데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제도의 이 조선업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작년인가에 다시 열 몇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하면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작년서부터 설계를 해서 올해 끝나고 내년 정도에서부터는 그 제작에 들어가게끔 되면 이 거제도를 떠난 그 배 조선소 일하시는 분이 다시 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5억 8천짜리가 1억 9천9백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 가격대로 환원은 되지 않더라도 옛날 가격에 70% 정도까지는 환원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라면 한번 살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이라고 했는데 또 가서 지르고 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거 보고 오셨어요? 저 수사해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던데. 엘리베이터 있으면 괜찮지. 5층까지 올라오려면 3층에 주차장이 있어서 길이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옥포조선소가 있고 옆에 여기 눈포동이 있죠. 위치는 제가 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멀어서. 12번째 겁니다.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경매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낙찰을 받아서 제3자에게 그대로 든다? 다시 넘겨도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자가 있거든요. 세입자가 지금 그 3천만 원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돈을 좀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도 9,200만 원에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미납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전입자는 본인이 이걸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배당 요구를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가 보게끔 되면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은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고 또 여기는 보면 지금 현재 건물까지 다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거를 가지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맞은편 요 집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여기에 있는 이 위쪽으로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택시 조례에 보면은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냐고 또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조건이 뭐라고 하냐면 포장된 도로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가 이 현재 있는 이 집과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적법상 도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남면 송정리 92-1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토지만 매각이 상당히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토지만 매각이라는 것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왜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보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해가지고 어떤다? 이것이 빠져나오게끔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근저당이 어떻게 한다? 1800에 돼 있죠. 1800에 돼 있는데 여기 임의경매가 지금 얼마로 나오면 1700만 원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우리가 이걸 1600에 주고 사서 건물 좀 보고 너 다시 사라 그래도 1700만 원이 없어서 경매가 나온 사람한테다가 이걸 다시 감정가로 사라 그러면 사겠냐 이런 얘기예요. 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서부터 내가 낙찰 받으면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 해가지고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내가 어떤다? 넘겨받아서 제3자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3자에게 건물과 토지를 어떤다? 같이 팔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때는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건물 따로 땅 따라서 주인이 다르면 건물도 제 가격 못 받고 땅도 제 가격 못 받는 걸 따로따로 싸게 사서 한 주인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자. 이거는 그렇게 되는 물건이지 협상을 해서 이것이 될 것이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소송 아니다. 소송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협상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소송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건축자를 찾아가서 적당한 가격에 건물을 얻는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매입을 하자. 만약의 경우에 적당한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적당한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상대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든다.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압력을 그때는 주면서 어떤다? 협상을 간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봤는데 집은 이렇게 지붕 그대로인데 벽은 이렇게 깨끗이 수리를 해서 고쳐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근데 고쳐놓긴 고쳐놨는데 1800을 저당을 했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경제난이 아주 극심하다는 뜻이죠. 그건. 충청남도 부여군 구령면 용당리 578 외 두 필지에서 대지가 한 필지고 전이 두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게끔 되면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세 필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 뒤 도로도 돼 있고 요거는 앞에 어떤다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또 한 필지가 있어 갖고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이 건물이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고 이것은 전입니다. 제가 이 그 공주나 부여는 옛날에 저한테 수강을 하셨던 공인중개사분이 있어서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내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공주 부여에 있는 물건을 제가 낙찰받으면 팔아달라고 많이 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투자를 해봤거든요. 이 부여권은. 근데 여기 부여는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싸다고 하더라도 평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은 갑니다. 가격이.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몇 평이죠? 323평이죠. 323평이 5,100만 원에 시작해서 먼저 3,2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거 추천했던 겁니다. 했었는데 변경이 되더니 신권으로 다시 나와서 4,400에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감정가를 더 떨어뜨려서 4,400에 돼서 3,500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밖에 안 떨어져서 지금 80%까지 떨어졌어도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거죠. 좀 낮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례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은 땅이 세 필지인데 여기가 앞에가 이렇게 마을회관이거든요. 마을회관 앞에 이게 광장이고 그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냥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은 밭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매매를 해도 되고 뒤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도 그렇게 나쁜 집 앞에 창고는 좀 나쁜데 뒤에 있는 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로 해서 어떻게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어떻게 한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고 해서 건물 주인이 적당한 가격에 건물을 판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사서 저한테 팔으면 되고 안 되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사겠다 그러면 지붕 대신 그 사람한테 팔고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나머지 전으로 두 필지 있는 건 따로따로 그냥 어떻게 한다? 15만 원이든지 20만 원이든지 매매해달라고 그러면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그 두 필지도 그 마을회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마을회관 앞에 자동차도 낼 수 있고 주차도 시킬 수 있고 모든 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고 마을회관이 앞에가 있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서 거의 중심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매매도 잘 될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주가 김용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보면 그 공부와의 차이는 보면 김용조인데 어떤다? 조범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김용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정상권이 있는 걸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조범석으로 돼 있고 하나는 김용조로 돼 있는데 이 김용조로 있는 것은 원래 땅 주인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골 집에서 지료를 내면서 사실 분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게끔 되면 건물을 내가 사든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든지 아마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범리 279번지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 뭘로 되어 있냐면은 잠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실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네. 여기는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대상 물건 토지에 소지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 시멘트 벽돌조 스렌트즙 단층 회관 13평은 현황 멸실인 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긴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련된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건물 매각 제외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 가봤더니 건물을 근래에 다시 지었더라고요. 다시 지었는데 깨끗하게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지금 보면 폐자재가 써 있고 여기 위쪽으로도 조금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위쪽으로 있는 이 땅은 위 건물 주인한테 팔으면 되는 겁니다. 팔고 쪼가리 땅 나면 되고 도로냥 도로대로 들고 요거를 하게끔 돼. 이 집을 보게끔 되면은 자 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벽돌로 새로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을 멸실을 시켜서 건축허가를 새로 받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허물고 자기가 그냥 어떻게 새로 진 집인데 이것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되고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땅이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100 몇십 평이. 그리고 이쪽 왼쪽 옆으로 집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그 건설 자재 같은 게 쌓여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낙찰 받아서 여기 건설 자재 있는 거 싹 정리해 버리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 담장을 치세요. 그러니까 담장을 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내게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좀 나빠서 담장을 치고 이쪽 넘쪽으로 대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하면서 건물 주인에게 이것도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건물을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팔게끔 되면 이것도 어떠나 상당한 그 돈이 되는 물건으로 봅니다. 왜?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뒤쪽에 보면 2층으로 다락 같은 것도 내놨어요.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는 있죠. 이게 조리실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2층으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넓은 땅에 이렇게 벽돌 컨테이너 이런 걸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전부 다 사갖고 정리해서 집도 내 걸로 만들고 담장만 딱 이렇게 정도 만들고 대문만 만들고 나무만 서너 개 심어놓고 나면 억대 이상 받겠더라고요. 집을. 상당히 제가 보기엔 좋은 걸로 봤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사원 주교리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실수했던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잠실로 돼 있는 겁니다. 잠실. 자기 지어고치 빌리는 건 그렇죠. 여기 보면 자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관리장에 잠실로 돼 있죠. 건축물 관리장은 잠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은 집이 두 채예요, 두 채. 두 채인데 어떻게 집이 돼 있냐면 두 채를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게끔 되면은 자 여기를 한번 이걸 한번 보시자고 여기요. 여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집이 어떤다?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집, 요 집은 건물 주인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창고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차지하고 있는 게 기역, 디귿, 니은이고 세입자고 하는 것이 니은, 비읍이 어떤다? 세입자로 돼 있는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은 잠실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어떤데? 2층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집은 지금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정자가 있고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죠. 네. 이 주인이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그 현황 조사서를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하기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봤더니 소유자가 아까 소유자가 찾아가 있는 필지가 232-3번지, 232-6번지, 232-8번지, 232-15번지는 전영은이의 그 건물이 있으면서 그분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입자는 없습니다. 그럼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324번째 조선의 정옥순, 강만호 3명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예와 정옥순은 배당 요구를 했고 강만호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걸 낙찰받으면 1,500만 원에 대한 김만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소. 물어줘야 있고 내보내게끔 됩니다. 배당을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게끔 되면 다 어떤다? 나가게끔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영은이라는 분에게 지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지료를 낸다라고 해서 적당한 가격에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제3자한테다가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전영은이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정영은이한테 다시 매매하고 세입자가 있던 땅만 우리가 가져와서 제3자에게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 자체가 상당히 좋은 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한 그 땅 건물을 우리가 전영은이에게서 가져오게끔 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걸로 보는 물건입니다. 열일곱 번째를 하기 전에 시간이 됐으니까 10분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